KMW랑 주성 엔지니어링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신세계 말씀드릴 건데, 요거 이슈 좀 있지 않나요? 이거 회장님 약간 사고 치셨던데, 요게 뭐가 있을 겁니다. 요건데, 여기 잘 가라 우럭아, 네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게 한 건이 아니에요. 인스타에다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불매운동 좀 세게 맞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희생자 관련 발언을 따라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 잘 보여야 되는데 우파한테 그렇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문 대통령님을 그렇게 깠다며, 그래서 잘했다, 장하다, 네가 최고다, 이제 우파에서는 너를 찬양하겠다, 막 요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토마스, 육향이 진하고 씹는 맛이 일품인, 아 진짜 맛나게 먹었다, 고맙다, 막 이것도 뭐라고 하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구설수에 좀 세게 휩싸이고 있는데, 신세계도 신세계인데 이제 주주 구성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불매운동 보이시죠? 이분 말하는 게, 그니까 법을 그 CEO들은 SNS를 하게 하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가지야 잘 가라, 미안하다, 고맙다, 요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 대통령의 세월호 방명록을 따라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세월호일 때 이제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고 해서 그때 많이 비판을 받으셨었는데, 대통령께서 요거를 좀 이렇게 풍자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우파한테 그렇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세계가 주주 구성이 이게 아니려나? 근데 적어도 이거 말고 요거는 관련이 없겠네요. 근데 요거는 좀 이마트랑 광주 신세계가 좀 대박이거든요. 광주가 호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웃기게 지금 보이시죠? 정영중 최대 주주가 52%야. 뭐 이마트도 이거야. 그러니까 신세계 중에 정영진이 묻은 주식들은 약간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최근에 좀 보면은 많이 빠졌는데, 여기 그 이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좀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얘는 사실 좀 컨택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컨택주로 분류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최근에 좀 델타 변이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빠진 게 이런 느낌인 거죠, 얼추. 그리고 얘 인버스 같은 겁니다. 좀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추측을 좀 해봤어요. 자, 일단은 KMW를 볼게요. 이거 승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MW라고 하면은 일단 주주 구성이 굉장히 양호하죠. 그리고 온갖 기관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무선 통신 장비 전문 제조 기업인데, 얘네가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뭐 기술력이나 사업 모델에 관해서는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KMW가 굉장히 많이 좋은 회사였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 얘의 문제는 뭐일 것 같냐면, 개별 모멘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진짜 많이 올랐죠. 이때 정말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냐라고 해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을 보면 2019년에 엄청난 샷을 냈죠. 2019년에 반영이 됐죠, 당연히. 2020년에 좀 주춤합니다. 2021년에 작년보다 트래픽은 좋아, 볼륨은 좋은데 이게 전성기 대비해서 괄목할 만한 건가, 회복을 정말 많이 한 건가 라는 건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요렇게까지 안 나왔다는 거는 내실을 좀 못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과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나온 거는 일회성 비용 이슈인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안 나왔었으니까. 현금을 조금 볼게요. 봤는데 확실히 2020년, 2019년 요것도 조금 웃긴 게 19년이 발생이 되게 좋았잖아요. 20년에 발생이 안 좋았는데 현금을 이렇게 받았던 건 이때 미수금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채권이, 매출 채권이라던가 요런 게 조금 이연돼서 이쪽에 현금이 몰렸을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발생 기준에서는 별로 못 잡았는데 현금 흐름만 좋았던 게 이 전에 받아야 될 거를 조금 받았을 것 같아요. 대차대조표 계정을 안 봐도 조금 불순물이 많이 껴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결손 돌았다가 이익 잉여로 돌았다가 지금 자본금 쪽은 좀 변함이 없죠. 자본 잉여금 쪽이랑.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요. 부채 비율이 많이 줄고 있는 것도 좋게 보이는데, 단기 사채나 단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500억 조금 언더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금성 자산이 대응하기에 충분하네요. 그래서 의외로 대차 대조표가 좀 좋았네요. 매출 채권도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재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은근히 의외로 좀, 네, 괜찮네요. 현금을 그래도 이연된 걸 다 잘 받았나 봅니다. 그래도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약간 걸려요. 사업이 지금 내실을 잘 가져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도 살짝 아쉽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하면 좀 아쉬워요. 이때 텐션이 났을 때가 이 정도 주가일 건데, 지금 이 정도 됐을 때 이 주가가 혹시나 내가 모르는 뭔가 고평가가 아닐까라고 약간 의구심을 삼아 봅니다. 단편적으로 업종 대비해서도 이건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이 가요. 그래서 특별한 게 있나 라고 봤더니 5G 장비주가 많이 올랐네요. 아예 통신 장비주가 섹터가 올라서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좀 개별 이슈가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KMW도 지금 최근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도 들리고 있네요. 그 다음에 KMW가 삼성 통신 장비 수주 확대인데, 요거는 항상 있었던 이야기니까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아직 이게 고평가를 벗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KMW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의견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 얘는 아예 신고가를 그리고 있네요. 이게 뭐야. 왜 뭔 일 있어? 일단 얘는 뭐 있나 한번 봐볼게요. 얘가 HJT 태양전지 장비 주목 분석, 요거에 뭐 태양전지 관련주로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핵심 공정 주력, 뭐 이거야, 뭐 그런 이야기고. 자꾸 태양 관련돼서 뭔가 친환경 이쪽 관련돼서 좀 엮이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야 뭐 솔직히 좀 좋은 이슈죠. 자, 그러면 주가가 신고가를 달려갈 만한 이유가 뭔가 있었나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역시나 좋은 회사죠. 주주 구성 한번 깔끔합니다. 유통 물량이 많아서 인기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조 장비 디스플레이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업황이 워낙 좋고 디스플레이는 업황이 그래도 평균보다는 좋죠.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살짝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은 대체적으로 좀 좋은 편에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사실 요것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된 좋은 회사죠. 그래서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겠고, 신용 비율이 6%대로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최근에 좀 급변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겠어요. 펀더멘탈을 조금 볼게요. 자, 얘는 아까랑 궤가 다르죠. 올랐던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쳤던 거 절반 넘게 분기만에 쳤죠. 그럼 전성기 지금 대비해서도 포텐이 뒤지지가 않아요. 지금이 전성기 대비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작년에 뭐 돈 까먹었었는데 전성기 때 벌었던 돈 대비해서도 지금 역대급 폼이 맞아요. 폼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서 내실까지 잘 챙겨가고 있는, 그러니까 KMW랑은 약간 좀 궤가 다르죠. 지금 역대급 포텐을 갱신하고 있는,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있는 친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을 볼 건데 얘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요게 뭐 거짓말이다 라고 볼 수는 무작정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차 대조표를 조금 볼 건데 조금 뭐 채권이 많이 늘었다거나 뭐 미수금 쪽에 기타 계정이 좀 쌓였다거나 요런 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요거야 다음 분기에 현금을 수취를 할 수 있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일단 자본을 보면은 자본 활동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잉여금만 계속 꾸준히 잘 늘어가고 있어요. 자, 부채를 보면 최근에 많이 늘긴 했는데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조금 아쉬워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1000억이 넘으면, 그쵸. 지금 7000억인데 회사에 지금 부채 3000억 중에 단기성 자금이 거의 40%에 육박하면 요건 좀 부담스러운 게 맞아요. 대신에 매입 채무가 조금 없습니다. 제가 저기에서 인정을 하려면 자산 쪽에 매출 채권이 좀 많이 잡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것도 좀 많이 잡히진 않았는데, 현금성 자산도 뭐 많이 있지는 않고, 좀 비유동 자산 탭이 늘었을까요? 자, 뭐 크게 막 이렇게 확 변한 거 없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조금 많이 했나 보네요. 이 계정 말고 특별히 딱 눈에 띄게 그랬던 건 없고, 하나 걱정이 되는 건 장사를 굉장히 잘해서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잘 쓰고 있는 회사가 맞긴 한데, 요게 단기성 자금으로 다른 자금으로 차입이 되는 공시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상환 전에 다른 단기 차입금으로 이제 막아지는,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도 1년 내로 도래 한 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니까 다른 장기 부채로 또 차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조금, 왜냐면 제가 옛날에 몇 번씩 계속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서 장사를 잘하고 폼이 좋은데 요런 것들을 잘 차입을 못해 오는 그런 회사일 때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뭐 시비를 잔뜩 발행을 한다거나 좀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유상증자까지는 오바여도 좀 그런 게 약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단기자금 차입을 요거를 못 해올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요게 조금 걸리긴 해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역대급 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조금 볼까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거는 분명하고, 지금 얘는 그냥, 네, 전혀 뭐가 물량이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어서, 네, 그냥 계속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더 많이 올라갈 때 그런 말들을 듣게 될 겁니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막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달리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인 건 맞는데, 단타 칠 거면 되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맞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이른 지점에서 선점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좋은 폼의 종목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눈에 띄는 게 SK바이오팜이 있죠. SK바이오팜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거 한번 볼까요? 2월 24일 2월 24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제가 뭐 딴 거 분석을 안 하는 이유가 의미가 없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도 뭐가 없을 거고, 바이오 회사니까 워낙 다 익히 알고 있죠. 자, 얘는 던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던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얘는 좀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서 제가 뭔가 분석을 정량적으로 말고 정성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볼 수 있는 구간이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그런 거는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사실 지금 뭐 이게 일회성 비용이냐, 일회성 비용이겠지만 현금 흐름도 안 맞으니까 요것도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시간적으로 요거를 단편적으로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얘는 네, 얘는 조금 더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큰 흔적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얘는 그냥 저 같으면 깊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아예 뚫어 파서 투자를 하든가, 뭐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뭐 지금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자리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누가 봐도 조금 먹음직스러운 그런 자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제약이 뭐 계약을 따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호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일인지 좀 볼까요? 췌장암 치료제 정식 허가 준비에 올랐던 그런 게 있었고, 삼상 임상시험 결과 공개 속에 상승을 했다. 췌장암 치료제 요거 지금은 원툴인 것 같은데요. 리아백신주가 지금 삼상이다 췌장암 치료제여서 요거 원툴로 계속 지금 띄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이거 리아백스주 요거 췌장암 치료제 관련된 거 요 이야기만 나오네요. 그럼 이 친구도 펀더멘탈보다는 저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회사가 잘 버틸 수 있는 여유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걱정은 뭐 크게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구간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스케줄이나 아까 그 이슈 위주로 보면 될 건데,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요것도 그냥 좀 깊게 분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요것도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진짜 깊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는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면 안 돼요. 이미 막 이런 구간에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분석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죠. 바이오주랑 VC 창투사랑 그 영상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주, 게임주, 엔터주 이런 것들은 분석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돈을 따라가시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초보분들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가 만약에 그런 분석이 없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요것도 거의 홀짝이죠. 근데 그냥 좀 느낌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량은 아직 전부 다 빠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데서 좀 출회가 됐었던 물량분이 뭐 이때도 팔았겠지. 6월 3일도 이날이죠. 그치. 요날도 요날도 좀 많이 팔았죠. 올리는 척 하다가. 그래서 이날도 팔았는데 물량이 다 털리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W게임즈 요거 제가 옛날에 분석했었는데 이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확실히 안전하게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오르고 나서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말씀드리고 뭐 이때 오르고 나서 영상이 올라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스닥 자회사 상장 그 건이 있었죠. DDI죠. 더블다운 인터랙티브인가요? 그 자회사 상장을 하고 나서 나왔는데 요때 오르면서 무슨 이슈가 동반이 됐냐면 그 법률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법 도박이다. 미국에서 소송이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구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 투자 안 하겠습니다. 수익 볼 만큼 봤는데 뭐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 왜냐면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게요. 저는 호재만 있는 좋은 회사에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할게요 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 힘이 없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현지에서 해결이 잘 안 났다고 한다면 요것도 사실 좀 답이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사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카지노 회사잖아. 소셜 카지노 회사인데 법률 이슈가 불법 도박이라고 나오면 회사 지금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저 같으면 좀 기피를 하겠습니다. LNF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얘네가 코스닥 몇 위던가요? 얘네가 엄청난 대장주죠. 자, 일단은 뭐 두 마리 필요 없는 코스닥 대장주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2차 전지 양극화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및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게 뭐 에코프로랑 시리즈랑 좀 얘네가 좀 날아갈 때 좀 시원하게 같이 날아가다 보니까 얘네가 좀 기대감이 많죠. 근데 최근에 조금 흔들렸던 거는 그래도 요런 흐름들이랑 좀 무관하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좀 잘 버텨주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말씀드리는데 요거 저 같으면 안 하죠. 이거 네카우랑 다를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 상대적으로 좀 평가가 싼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시장에 알려져 있을 대로 알려진 건데, 물론 뭐 여기서 더 가서 20만원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얘가 확실히 사업 레버리지를 조금 많이 쓴 회사가 맞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많은 거 보이시죠? 매입 채무도 많고 요것도 조금 많은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출 채권도 사실 뭐 여기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못 받은 돈이 있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재고 자산도 있어서 사실 계정 자체가 조금 밸런스가 확 잡혀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인지를 해 주시고, 뭐 얘가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뭐 급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요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다들 좀 아시겠지만 뭐 볼륨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전성기에는 약간 너무 전성기보다 조금 볼륨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실을 못 챙겨가니까 얘네가 여전히 꿈으로 좀 먹고 사는 좀 그런 회사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요런 점까지 좀 비교를 했을 때 요것도 좀 고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혹은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 아닐까, 혹은 저번에 말씀드린 그 PDR 기억나시죠? 네, 그 프라이스랑 레이시오 사이에 드림이 껴있는, 그래서 꿈으로 먹고 사는 또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한 정성적 분석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지금에서 뭐 매수 고민을 한다고 하면 조금 아닐 것 같고요. 뭐 매도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네, 요게 뭐 이탈 조짐이 있나 없나 이슈들을 체크해 가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도 지금 구간에서 뭐 딱 사기에 매력적이다,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은 뭔가 자, 롯데케미칼이 사실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정말 조명을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조금 요즘 이렇게 폼이 좀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좀 간략하게 보면 일단 펀더멘탈 위주로 조금 볼게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성기 대비해서 거의 역대급 좀 폼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자본 계정도 굉장히 뭐 훌륭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고 탄탄하게 아무 걱정 없이 돈을 좀 잘 버는 회사가 맞다. 이제 여기에서 좀 드러나는 게 이제 얘는 좀 업황이랑 관련이 좀 깊을 건데요. 롯데케미칼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네, 이제 원가 마진율을 좀 살펴봐야겠는데, 지금 제가 그거는 시간상 조금 분석을 하기는 지금은 좀 힘들 것 같고, 좀 이슈가 있나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어서 저게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역시나 지금 특징으로 하나 잡힌 게 하반기 시황 우려의 약세라고 하는데, 지금 업황이 좋은데 피크아웃 공포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제가 아까 원가 마진율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석화 제품 스프레드가 좀 좋지가 않다. 그래서 마진율에 대한 그런 걱정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함에도 유가가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제품 가격이랑 이제 관련이 돼서 좀 네, 원가 마진율 관련돼서 피크아웃이 아니냐 좀 그런 게 있어서, 얘는 사실 이제 펀더멘탈보다 이제 미래의 주가를 이제 우리가 땡겨와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이랑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스프레이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마탱이가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좀 당분간 매도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영이 된 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업황에 따라서, 얘도 한국전력처럼 업황에 따라서 스프레이드가 좋으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스프레이드가 안 좋으면 갑자기 돈을 늦게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부터 이렇게 돈을 잘 벌었지라기보다 미래 한전 정기요금 동결처럼 스프레이드가 좋냐 안 좋냐 뭐 요거에 따라서 좀 시황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 사실 요것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스프레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프레드 추이가 조금 마탱이가 가서 당분간 조금 매도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요거 근데 저 궁금한 게, 요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미리 갖고 계신 거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신고가 막 향해서 가고 이렇게 좋은 주식들 살려고 물어보시는 거 아니시죠?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팔까 고민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자, 하이비전 시스템도 펀더멘탈로 보면은 사실 뭐 요즘 뭐 이렇게 텐션이 좀 폼이 좋지는 않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파트론, 요거하고 파트론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 폼이 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폼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얘도 이슈 체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회사가 흑전을 한다는 게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네요. 자회사 큐비콘이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거다. 그리고 이 이전에는 뭐 테슬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거야 뭐 조금 철 지나서 조금 다 이렇게 다시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최근에 자회사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고, 최근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딱히 이슈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저도 리서치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제가 모든 종목을 다 알진 않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 이런 것들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 지금 제가 뭔가 모르는 좋은 소식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로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게 맞고, 요게 사실 뭐 여기에서 뭐 더 어떻게 뭐 갖고 있냐 뭐 안 갖고 있냐 뭐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갖고 있냐 마냐는 요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홀짝을 지금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조금 물량적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출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에서 조금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체결된 거래들이 좀 많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파트론은 지금 싼 구간이 맞아요. 얘는 싼 구간이 맞습니다. 일단 얘는 삼성전자에서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한 60-70% 정도 비중이 다 이제 그쪽에 좀 있습니다. 파트론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고가 폰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중저가 폰 위주로 카메라가 좀 많이 달린 그런 폰 위주로 새로 나온 S 시리즈도 그렇고 A1도 그렇고 좀 물량을 많이 해서 점유율을 높일 거야 라고 해서 박리담의 전략을 쓰고 있어서 얘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파트론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그게 항상 문제였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네는 뭐가 문제였다? 삼성전자 원툴이냐, 좀 요게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좀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환골탈태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펀더멘탈도 지금 확실히 좀 폼이 올라오고 있는데, 단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현금 흐름이나 발생 기준이나 발생 기준이나 좀 나무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대차 대조표도 계정이 다 탄탄해요. 나무랄 게 없죠. 이 친구도 지금 이쪽에서 못 받은 돈도 산더미인데, 뭐 재고자산이야 이제 뭐 모듈 하는 회사니까, 이제 전자 회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뭐 현금성 자산이 조금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단기 차입금도 작년 대비 좀 잘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친구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부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뭐 아직 이렇게 사람이 확 몰리지 않아서, 그래서 좀 잠잠한 구간이라고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싼 구간이 맞아서 지금 리밸런싱 관점에서 계속 진행을 하시면 얘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해놓고 좀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 좀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파트론 전장에 지금 카메라 모듈 들어가는 게 맞아서 그 매출 비중이 확실히 좀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스마트폰 원툴에서 좀 다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G 라우터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조용할 때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좀 기간을 두고 보면은 수익이 났었을 때 좀 결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좋은 투자의 표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